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청소년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저근무교회 성백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청소년들 진로상담 또 청년들 진로와 관련된 교재들을 한 9년 정도 이렇게 쭉 연차별로 이렇게 해오면서 이 진로상담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배우게 되고,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단계들이 있고, 또 인생의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15강 동안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교제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로라는 것은 단순히 진학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어디 대학교를 간다, 어디 고등학교를 간다, 또 무슨 과를 간다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이제 특성화고를 간 우리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진로를 취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그 대학을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대학을 뭐 진학했고 또 취업했고, 또 그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대한 부분에서 뭐 산업체를 가는 부분부터 뭐 군대를 갈지 아니면 다시 대학을 또 입학을 해야 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보면서 이 진로 상담에 대한 부분이 작게는 청소년들에게는 진학에 대한 부분이라면, 인생의 큰 틀을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첫 경험이 되는 그 상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결국엔 신앙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도 이 강의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로를 어떻게 앞으로 설정해 나갈지에 대한 경험들을 쌓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의 시간들을 우리 교사분들도 또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라는 그 한자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굉장히 이제 방황한다에 대한 그런 의미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진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길로 가면 내 미래가 어떻게 좋아지겠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황에 대한 부분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게 되고, 또 모른다라는 것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에 대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초행길을 누구나 가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을 켜고 인도하는 대로 가지만, 내가 어떤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 길을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조금 더 옳은 길,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길이 명확하면 큰 고민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놓여 있는 곳에서 벌써 길만 놓더라도 몇 가지, 또 수십 가지의 길들이 내 눈앞에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고등학교 그 입시를 통해서, 수능을 통해서 대학에 만약에 진학하는 학생이라면 내 점수가 그 등급이 정해졌을 때 이 등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가 벌써 여러 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학과를 정하더라도 대학이 많고 지역이 많고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에 대해서 참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길이 하나면 오히려 편할 수 있을 건데, 길이 하나로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길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또 이것을 어떻게 돕느냐, 주변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로 가져온 건 이 미로 찾기에 대한 부분들을 놓으면서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릴 때 이 노트 뒤쪽에 보면 뭐 미로 찾기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미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미로를 보여드릴 건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미로를 선택해서 빠르게 그 출구를 찾을 것이냐라는 거죠. 자,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물어보나 마나죠. 예, 누구나 다 쉬운 길을 선택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복잡한 미로 같은 경우는 풀어내는 재미는 있을지언정 중간에 막히기라도 한다면 짜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쉬운 미로 같은 경우는 금방 한눈에 어디로 가면 어떻게 출구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누군가와 동행해서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잡한 길을 누군가 동행해서 가고 내가 또 누군가를 안내해 준다면 이 둘 중에 같은 미로라고 했을 때 한 번쯤 가본 사람의 어떤 경험들을 따라서 가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초행길로 가는 사람의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까? 복잡한 길이라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그 안내자의 길을 따라간다면 별로 복잡함 없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안내자의 길을 따라간다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길의 복잡함과 쉬움은 내가 선택할 때는 쉬운 길을 찾지만 누군가의 안내를 받을 때에는 한 번 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인도를 안내를 받는 것을 더 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초행길을 가는 택시기사보다 굉장히 수년간 경험을 쌓은 택시기사의 어떤 믿음이 더 생기는 거와 동일한 이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가봤던 경험이 있는 숙련된 사람의 안내를 받기를 원해서 그 숙련된 사람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나침반, 내 스스로 길을 찾을 때에는 어떤 나침반을 가지고 안내를 받기를 원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방향을 안내받는다일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를 찾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가 이것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어떤 인도자의 어떤 부분들을 받기도 하는데, 이 중에 가장 탈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한다면 더 빠르게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을 때 진로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한 좀 정의를 여기서 한번 내리고 가면, 사실 우리가 진로 상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이제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은 청년들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또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을 저희가 이제 같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뭔가를 지도해 준다? 이렇게 참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길처럼 보였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게 꼭 좋은 길만은 아닐 수 있구나에 대한 어떤 사례들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교사로서 지도해 준다라고 보기보단 상담을 통해서 그 순간 어떤 방법들을 배우고 그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또 만나서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길들에 있어서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미로에서 방황하는 어떤 개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도착 지점이 어떤 지점일 것이다에 대한 어떤 그 예상과 또 그 길을 안내해주는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보면 그래도 조금 더 도착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안내자의 역할들을 해보는 것이 교사로서 우리가 이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역할은 사실은 우리 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진로 상담 프로그램에서 교사의 역할을 어떤 안내자의 역할로 좀 규정해서
우리 교사들이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역할들을 우리가 사실 꿈꾸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진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청소년이 조금 더 나은 대학교, 나은 학과에 진학하는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길이 좋은 길이냐라고 봤더니 어떤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이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사로서 이렇게 내가 왜 역할들을 했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아까 미로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미로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미로에 대한 어떤 출구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교사분들, 미로 게임을 하셨을 때 출구라는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미로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입체적으로 만약에 미로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건물 안에, 예를 들어서 방탈출도 그렇잖아요. 뭔가 단서를 못 찾게 되고 막 이럴 때 막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 알고 있는, 뭔가를 힌트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다 경험이 쌓인 알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조금 더 쉽게 탈출할 수 있듯이, 미로 게임의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사실 그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출구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를 따라서, 이게 평면도로 되어져 있으니까 입구를 따라서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위에서 보니까 출구가 어디쯤에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보니 그거와 관련된 길들을 쭉 쫓아서 사전에 예측하게 되고, 또 글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출구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미로의 부분들을 이게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진로 상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진로라는 부분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이 당사자가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가 교사의 어떤 안내자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이제 2강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차이냐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차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그림인 듯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그림들이 하나는 평면도에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에다 그린 그림이고, 하나는 입체적으로 나타낸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항상 평면도, 그냥 쉽게 그릴 수 있는 그곳에 입체적인 걸 막 표현해 보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사가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뭔가를 제시하고 싶어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나아질 거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미래의 일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입체적인 어떤 그림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수능 등급, 내신 등급이 뭐 4등급이다. 그러면 4등급에 갈 수 있는 학교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는 찾아서 도와줄 뿐, 이 선택을 했을 때 다른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는 뭐 친구 관계랄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예측이랄지, 뭐 전망이랄지, 이걸 다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사로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담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진로 상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교사로서의 태도는,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 일을 맡기고, 이 일을 맡김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역할까지 교사가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교사의 역할은 하나님께 이 진로라는 부분을 묻는 것, 그것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역할까지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 교사가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기냐면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진로 상담하면서 보니까 딱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떤 때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올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곳들의 학교를 써서 우리가 뺑뺑이라고 하잖아요. 랜덤으로 어디든지 이제 지망 안에서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에 대한 어떤 교육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에 갈 때에는 벌써 선택의 폭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뭐 마이스터고다, 특성화고다, 뭐 또 인문계 고등학교다, 뭐 자립형 사립고다, 뭐 굉장히 다양한, 뭐 대안학교다, 뭐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생기게 되면서 중3에서 고등학교로 지나갈 때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러한 부분들의 훈련들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청소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 중3의 시기 때, 특히 초기에, 중3 초기, 이제 중3에 올라가면서 뭐 3월달이랄지 이럴 때부터 이런 진로와 관련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묻는 습관들을 돕는 역할로서 하신다면 우리 아이는 진로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민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야 되는 거구나 라는 신앙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교육이 있어야 정말 자신의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이 아이가 이제 고3 정도 가까이 고2 때부터 되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뭐 특성화고등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대학을 다시 진학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고, 인문계고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과에 가야 될지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 시기 적절할 때 하나님께 묻는 역할들을 하는,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 하시는 이 역할을 해주시는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강에 대해서는 교사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그 시기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청소년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